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덱스 컨설팅의 서정희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웨비나 진행할 담당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시면 반응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하시는 동안은 마이크는 잠시 꺼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거나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하기로 한 생성형 AI로 생산성 높이기 코파일럿 스튜디오 웨비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회사 소개고요. 네. 요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 담당사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터프라이즈용 로우 코드 이제 개발 플랫폼인 파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BI 도구, 그다음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파워 앱스, 그리고 오토메이트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파워 페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과 관련된 친구는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을 개발할 때 사용이 되던 개발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새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실 코파일럿 스튜디오, 요즘 코파일럿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챗봇 솔루션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요즘 핫한 AI 있죠. 챗 GPT 모델 같은 전 LLM AI 기능과 연동해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고 자연어로 답변을 생성하거나 자연어로 기타 기능들을 호출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로 지칭해서 이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M365에도 이제 코파일럿이 붙어서 나오죠. 저희 쓰고 있는 팀즈나 오피스 앱에 붙어서 작용하는 코파일럿이라든지 이제 MS에서도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CRM 솔루션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 붙어서 나오는 코파일럿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깃허브이라든지 뭐 기타 솔루션들 이런 코파일럿 기능들을 개발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될 챗봇 개발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그냥 단순 챗봇 개발 도구였다고 하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LLM이 연장되어 있는 AI 챗봇 개발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MS에서 제공해주는 뭐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능을 수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거 외에 우리는 다른 외부 솔루션하고 연동하거나 우리의 KMS하고 연동시킨 코파일럿을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구축을 하시는 이 작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챗봇 개발 도구이다. 이걸 좀 유념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개발을 하거나 또는 생성형 답변 기반으로 대화 가능한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칭을 합니다. 이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노코드, 로코드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그냥 비개발자도 접근해서 개발할 수 있는 쉬운 UI, UX를 제공을 해서 봇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기능이랑 AI 기능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가 단순히 질문과 답변만 받는 챗봇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ERP나 CRM에 들어와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비스나우 쓰시는 거나 하시는 분들 이제 IT 문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비스나우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팀즈 통해서 챗봇에서 진행을 하시면 바로 서비스나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럼 로코드, 노코드로만 개발하니까 단순한 기능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를 위해서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 및 뭐 API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을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뭐 노코드, 로코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쉽게 챗봇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챗봇을 보통 개발하시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구축하시는 데면 굉장히 한참 소요되시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현업하고 논의해서 확정을 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코드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챗봇 프로젝트가 사실 이렇게 만만하거나 저렴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이 생기면서 한 빠르면 뭐 2, 3개월, 한 달 안에도 이제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빠른 개발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파워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로코드, 노코드로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친구는 여러분 IPA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사람이 클릭하듯이 GUI 방식으로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도구, 그리고 워크플로우, 우리 승인이나 뭐 전자결제 등 어떤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파워토메이트랑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바일이나 PC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파워앱스, 그리고 이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로 표현해주는 파워 BI 등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챗봇에서 질의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신 업무 내용을 모두 엔드투엔드로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하죠. 애저 오픈 AI와 연결을 하셔서 많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서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솔루션이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챗봇이 얼마나 불편했느냐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챗봇도 물론은 훌륭한 챗봇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픈 AI, 즉 이제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챗봇이 굉장히 많은 개선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저희도 이제 챗봇 프로젝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고객분들에게 설명드리던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반적으로 챗봇을 도입하실 때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챗봇 혹시 뭐 보험사나 은행이나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챗봇을 써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불만 사항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 뭐 요청을 잘못 이해했다든지 내가 대화한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뭐 너무 딱딱한 어조로 말해서 이제 감정 구분이 좀 어렵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오류율도 굉장히 높죠. 뭐 이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도입 목적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답변이 정확하든 안 하든 24시간 동안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단순한 질의응답에는 일단은 적용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복잡해지거나 뭐 전문적인 응답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용 영역이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이전에 챗봇을 개발하실 때에는 일단 챗봇에 입력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됐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의 시나리오를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정해진 프로세스, 좀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업무에 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업무를 이제 챗봇으로 많이 개발하실 텐데 일단은 뭐 비즈니스 영향도가 조금 낮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뭐 대안 없이 일단 수작업으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개발을 하셔야 이제 챗봇을 개발하실 수 있는 작업이 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오류 등으로 시나리오에서 뭐 발견하지 못해서 놓친 대화들이라든지 그리고 챗봇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담원에게 연결해 줘."라고 해서 상담원에게 넘어가 버리는 대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열심히 만든다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챗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입 영역을 도출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챗봇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일단 뭐 빈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맵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여야 했고 또 자동화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거 이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살짝이라도 변수가 생기거나 복잡한 업무라면 챗봇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개발 복잡성, 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복잡해지는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신 챗봇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원 챗봇 한 번씩 써 보셨나요? 제가 이제 병원 챗봇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어 삼성 서울병원 챗봇입니다. 이 챗봇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못 만들어 온 챗봇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만든 챗봇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챗봇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챗봇은 요렇게 생겼죠. 이제 "안녕하세요.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보통 이렇게 오시는 길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들어가서 뎁스를 타고 들어가서 답변을 텍스트 형태로 받는 요런 챗봇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입원 안내, 보호자 상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하는데 보호자 상주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본다 하면 이와 관련된 토픽들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비슷한 질문이지만 살짝 달라지니까 이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뭐 물어보는 형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질문을 주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놓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 영역에 해당하는 이런 문의사항이겠죠.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든 챗봇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들을 이제 사용하셨지만 최근에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영역들은 생성형 AI가 바로 자동의 답변을 생성을 해서 질문을 인식하고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커버리지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한 트렌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챗봇은 이제 모든 내용들을 수작업으로 개발을 해야 했고 그중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었지만 요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비즈니스 영향도가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높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못 줬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뭐 보험 서류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뭐 금융과 관련된 내용, 건강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좀 수작업으로 개발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생성형 AI하고 연계시켜서 생성형 AI가 지식 저장소를 바로 보고 거기에서 답변을 생성을 해서 이제 담당자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작업으로 개발하는 내용들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해 정도만 개요만 작성을 해주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을 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코파일럿 스튜디오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사용하던 장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챗봇의 진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직 스크립트, 인텐드 리커나이저, 의도를 인식하는 챗봇,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저, 대화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어드바이저, 지능화 조언, 이제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제 챗봇이 스스로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최종화는 이제 휴먼과 같이 휴먼 어드바이저, 인간화 되어 있는 챗봇. 이렇게 5단계로 보통 챗봇의 진화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든 챗봇들이 거의 다 베이직 스크립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이직 스크립트라는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일치하는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챗봇. 모두 다 이제 인텐트 리커나이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홍보는 했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베이직 스크립트 단계에 거의 머물러 있었던 수준이었어요. MS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단계 때도 베이직 스크립트 기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스크립트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로 싸움이 벌어졌었다고 하면 갑자기 1년 새에 오픈 AI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2단계, 3단계를 그냥 훌쩍 점프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인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능화 조언이 가능한 인텐트 어드바이저 단계로 바로 점프업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버추얼 에이전트 단계와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이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옛날에 사용하던 장표였는데 이상적인 챗봇의 아키텍처를 개략적으로 그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챗봇이 사람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AI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RPA, 뭐 이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정보를 넘겨주거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시스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업무용 시스템들이 연계가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챗봇이 채널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NLP, 그러니까 자연어 분석 기능이 이제 GPT 모델을 통해서 우리 챗봇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흐릿하게 되어 있던 친구들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되게 되었죠. 그래서 AI가 시나리오 기반의 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어도 바로바로 인식을 해서 챗봇도 인식할 수 있고 이메일도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음성도 인식할 수 있는 챗봇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 기반과 자연어 기반의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IPA를 통해서 SAP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나믹스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LOB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챗봇에게 다시 전달해서 유저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실제로 지금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만 타 시스템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챗봇도 사용을 해봤고, 뭐 카카오도 이제 챗봇을 개발하는 도구들이 있죠. 이런 챗봇 개발 도구들은 이제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진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삼성서울병원 챗봇 보여드렸던 것처럼 챗봇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질문을 받아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답변을 주는 방식밖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챗봇 사용해 보셨으면은 거의 그러셨을 거예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내가 뭐 보험 서류를 거기에다가 전달을 해서 상담원에게 넘겨준다든지 하는 어떤 작업을 할 수는 없고, 뭐 보험 약관 위치를 링크로 알려준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수행을 했겠지만, 그 이상의 인터랙션, 작업들을 수행하는 내용은 챗봇 자체 엔진이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뒤에 오토메이트 엔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모 챗봇을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네, 관련된 문서, 이제 여기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문의사항을 정리해 놓은 원노트, 이제 메모장을 업로드해 두면 이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 메모장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질문과 일치하는 이 원노트 페이지를 정보를 오토메이트가 찾아서 가져옵니다. 여기 오토메이트가 붙어 있죠. 파워토메이트가. 그래서 파워토메이트가 그걸 찾아온 다음에 링크를 가져와서 챗봇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작업은 실제로 챗봇이 하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트가 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과 일치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오토메이트가 챗봇 개발 도구에 저렇게 바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질문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인터랙션, 이제 실제 액션까지도 연동을 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연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건 좀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가장 큰 차별성, 요즘 이게 왜 핫해졌냐를 이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MS가 갖고 있었던 챗봇 엔진에 애저 오픈 AI와 연동된 기능들이 훨씬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강력한 차별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3가지 기능이 더 추가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연동을 해서 그 데이터 소스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자동 생성된 답변을 생성해주는 기능이고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3MB 이하 문서이거나 웹사이트도 이제 퍼블릭 웹사이트, 그냥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이거나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쉐어포인트를 대상으로 가능한 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흐름 같은 이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질문만으로 바로바로 연동을 시켜서 추가 작업을 지원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이고요. 혹시 누구 마이크 켜져 계신 것 같은데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M365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뉴스로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만약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기능을 더 애드온하고 싶다라든지 다른 챗봇하고 연결시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확장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죄송합니다. 확장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M365 코파일럿을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블릭 웹사이트라든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같은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자체적인 테넌트 안에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를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처는 이렇게 퍼블릭 웹사이트이거나 쉐어포인트 소스이거나 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사이트를 연결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 당연히 챗봇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덱스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저희 웹사이트 내에서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은 이 웹사이트를 오픈 AI가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출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챗봇을 바로 개발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회사 뭐 인사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업무 매뉴얼을 업로드해서 그걸 질의하고 답변하는 챗봇을 만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업로드 다큐먼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아직은 PDF 형태의 3메가 이하 파일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살짝 모자랄 수도 있지만 뭐 프리뷰 기능으로 살짝 사용해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해서 API를 연동을 하거나 이제 데이터버스 DB를 연동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도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2번 보호자 상주와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로 질문해서 발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자동화 작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챗봇에 MSN 웨더 저희 뭐 빙 들어가시면 뜨는 이 날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요 커넥터를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씨를 검색을 하려면 두 가지 종류의 인풋 값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어떤 수치적인 내용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위치 검색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요걸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오늘 서울 날씨가 어때? 라고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위치 정보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이라는 이 값을 뽑아내서 커넥터에 던져주면 커넥터가 이렇게 답변을 주고 답변은 또 챗봇이 자동으로 정보를 받아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현재 날씨는 흐림이고 온도는 외국 거라서 화씨도로 나오네요. 53 화씨도이고 그다음에 바람 속도는 3운 pH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플러그인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이나믹 체인이라는 기능하고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바로 AI가 추적을 해서 어느 플러그인에 꽂아주면 좋을지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어디에다가 꽂아줘야 제대로 작동을 할지 날씨구나 그러면 날씨 플러그인에 꽂아줘야지를 인지를 해서 날씨 플러그인에 꽂아주고 플러그인에 꽂은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네,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고도화된 AI 기능을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적으로 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M365 코파일럿을 구매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방금 보인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기업에 도입을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STT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현장에서는 모바일 보통 많이 쓰시죠.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하기가 장갑 끼고 이렇게 모바일 톡톡톡 두들기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추가를 하면 좋을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나 애저 안에 있는 AI 기능들을 연동을 해서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다가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확장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뭐 오픈 AI에도 위스퍼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STT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스피치, 애저 서비스 안에도 애저 스피치라는 STT 엔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엔진을 선택을 하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허브 안에 있는 AI 프롬프트 기능에다가 넣어서 음성을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꽂아줄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도 추가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음성이야? 아까 그 챗봇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팀즈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건 아직 프리뷰 기능이어서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 데모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차장기 제작팀 조립 3반 이경철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음성 공유가 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장기 제작팀 조립 3반 이렇게 이경철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기종은 말하는 것처럼 362KV, 오더명은 한전서부산, 도면 번호는 DYA025-5887. 문제점은 수평 DS와 라인 DS 연결 GIV의 내부 도체가 라인 DS 쪽 스페이스에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조가 도킹 및 해체 시에 작업 방법이 매우 어려운 형태입니다. 차후부터는 동일한 구조는 반대쪽 수평 DS 스페이스의 내부 도체가 고정되는 구조로 변경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음성을 녹음을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네요. 저도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문구를 저희가 음성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러면 제안자가 누구인지, 제안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안 내용을 요약해 주라는 이 5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달라라고 AI에게 미리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 음성 내용을 받아 적어서 제안자는 이경철 님이고 그 다음에 제안 부서는 이제 짜장기 제작팀 조립 3반이고 카테고리는 뭐 업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업무 개선이라는 내용이 따로 없지만은 이게 어려운 형태라서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내용을 줬기 때문에 이걸 미리 카테고리를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업무 개선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주고요. 구조 변경 제안, 그리고 제안 내용 요약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작업들이 그냥 파워 플랫폼 안에 있는 기능으로도 훌륭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M365 코파일럿이나 여러분이 따로 구축하신 코파일럿에 바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 이게 M3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확장이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좋아져서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참 따라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챗봇을 개발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 중에 대다수를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좀 쉬운 챗봇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제 챗봇을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어세스 단계, 즉 내가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챗봇을 만들 건지,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그인 기능이라든지 뭐 생성형 AI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토픽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지만 AI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디자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자인 단계는 좀 뒤에서 더 설명드리고 빌드 단계도 토픽을 개발하실 때에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다음에 엔티티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만 쓰는 특정 단어 같은 딕셔너리를 만드시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컨텐츠하고 액션 개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작업할 건지, 뭐 이메일로 보내는 자동화 작업을 구현을 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도 많은 고민 없이 바로 파워토메이트와 연계하거나 AI와 연계해서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액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을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실히 개선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 개발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이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M365에서는 시나리오를 토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정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하시고 개발을 하셔야지 원하는 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챗봇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는 토픽이 있고요. 토픽 안에는 트리거 문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인사라는 토픽은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 친구. 안녕하세요. 해서 이 인사라는 프로세스를 시나리오로 호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를 넣어두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52개. 아마. 근데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52개가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뭐, 좋은 오후입니다. 굿모닝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그냥 이 챗봇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안녕 챗봇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트리거 문구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이쪽으로 따라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문구가 입력이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줄 건지 메시지를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서 만드는 게 작성 캔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챗봇을 보통 개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생성형 토픽 개발이라는 기능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변경이 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설명해서 생성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현업 사용자 입시라고 할지라도 바로 쉽게 챗봇을 개발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코파일럿으로 설명해서 생성하기. 이 토픽을 크리에이트 하실 때 토픽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Create from Description with Copilot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알아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는 트리거 문구를 위로 올라가 보면 인사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52개를 만들고 그 밑에 한 개 한 개 다 붙여 나가야 됐지만은 여기서는 IT 담당자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IT 담당자가 누구인지 문의하는 내용인 질문에 호출되는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시나리오가 생성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피자 주문과 관련된 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주소 우편 번호를 수집하는 요 예제라든지 이런 예제들을 사용해서도 시작해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으신 경우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작성을 해주실수록 이제 AI가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쓴 문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트리거 이 도구는 IT 담당자 조회, IT 관리자 찾기, IT 지원팀 문의, 책임 연락처 확인, 담당자 정보 요청과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이면 다 여기로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방식을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52개를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여기에 맞는 문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 메시지 쪽으로 보내주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문구를 쓰지 않아도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사항이라고 하면 찾아서 이 아래 단계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질문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응답 변수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절감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고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밑에 바로 수정해서 추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챗봇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개선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스튜디오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키텍처를 짜시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토픽의 이제 범주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고려를 하시게 될 텐데, 원래는 챗봇은 일반적으로 검색 모델 기반의 닫힌 대화,
혼합대화라는 유형이 적합하였습니다. 닫힌 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챗봇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보통 챗봇 사용하실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답변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이거를 닫힌 답변이라고 합니다. 왜냐? 제가 자유도 없이 그냥 주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닫힌 형태라고 하고요. 다음에 혼합형이라는 건 아까처럼 2번 하려고 하는데 보고자 상주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 형태와 이 버튼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혼합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버튼형이 필요 없이 그냥 질문만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빙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든 자연어로 물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챗봇은 이제 열린 챗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린 대화가 가장 자유도가 높고 훌륭한 기술일 거고 닫힌 대화는 좀 간단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검색 모델 챗봇이라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생성 모델 챗봇이라는 거는 매번 스스로 새로운 응답을 생성해서 대답하는 형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코파일럿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친구는 이 검색 모델 기반의 닫힌 대화나 혼합 대화 유형이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아까처럼 버튼으로 유도를 해서 원하는 답변으로 들어오시게 하거나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토픽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질문을 자연어로 하시더라도 최대한 원하는 답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확 좋아졌습니다. 이제 응답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규칙 기반 답변도 생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형뿐 인공지능형이라고 해서 혼합형도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텍스트로 AI가 자동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추천하는 답변도 버튼형으로 추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혼합형 대화도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열린 대화도 가능하죠. 물론 답변의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원하는 소스에 연계를 해서 AI가 그에 대한 내용을 읽고 생성형 답변을 적용해 줄 수 있는 열린 대화 모델까지 싹 가능해진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닫힌 대답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건지 혼합형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건지 열린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건지 열린 모델은 빨간색으로 해놨죠. 어렵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요 중에 혼합형을 제일 추천드려요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모델이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감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받는 사람이 좀 너무 로봇과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답변은 참 사용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UX 평가 요소에서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어떤 톤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 결정 포인트가 적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모델에서는 이렇게 버튼식과 타이핑을 혼용해서 쓰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열린 대화 모델로 하신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상담원과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성도 굉장히 훌륭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옛날에는 어떤 게 취약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옛날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열린 대화 모델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열린 대화 모델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챗봇을 고도화시킬 것이냐, 우리의 챗봇을 어느 정보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또 챗봇을 개발하실 때 결정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을까 봐 고민하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 챗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될까요? 하면은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거의 그냥 챗봇 엔진 자체적인 기능만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요즘 애저 오픈AI 들어오면서 이제 오픈AI가 붙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화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365라고 해서 MS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CRM이나 컨텍스트 센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랑 바로 붙여가지고 CS 서비스와 바로 챗봇을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꼭 다이나믹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컨택트 센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거기에도 연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 안에도 당연히 넣어 드릴 수가 있고요. 팀즈 사용하시는 분들도 팀즈 안에도 바로 챗봇이 구현이 가능하고, 뭐 왓츠앱,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어느 것이든 간에 바로 채널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챗봇 엔진입니다. 챗봇 엔진에서 원하는 토픽이나 이제 엔티티, 딕셔너리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입력받고, 그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저 오픈AI로 바로 연결을 해서 애저 오픈AI의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생성형 답변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DB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챗봇이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베이스라는 DB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그나 분석 내용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걸 파워 BI로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이제 활용 현황을 조회하실 때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제 AI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SQL 같은 것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하시면 당연히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표현도 되지 않았죠. 너무 많아서. 여기 1000개 넘는 미리 개발된 데이터 커넥터라는 친구 안에 SQL도 있고, SAP도 있고, 오라클 DB, 포스트그레스QL,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들, DB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연결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데이터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챗봇하고 연결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시거나 이제 답변을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작업들도 너무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MS는 보안 정책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가 외부로 잘못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가 되고 어떤 서비스가 안 될까를 고민하시지 않고 얼마나 내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였을 때의 아키텍처는 이제 고객이 팀즈이거나 웹사이트에 있는 챗봇 엔진을 통해서 매뉴얼 요청하는 채팅을 준다라고 하면, 버추얼 에이전트가 이제 챗봇에서 받아서 파워 오토메이트에 어떤 매뉴얼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그 매뉴얼 정보를 받아서 폴더에 들어가서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링크를 찾아가지고 버추얼 에이전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버추얼 에이전트가 이제 고객에게 쉐어포인트 링크 문서를 전달해주고, 쉐어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찾아오는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챗봇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굉장히 훌륭한 아키텍처였는데요.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고객이 채팅을 통해서 매뉴얼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기 위에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선택을 했다거나 시나리오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이 플로우로 넘어가서 다 값을 줄 수 있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채팅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떤 플러그인, 어떤 플로우드가 적합할 건지를 AI가 찾아줍니다. NLP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제 자연어를 분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아무렇게나 물어보면 아무렇게나 물어본 질문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다가 주면 좋을까? 매뉴얼 분석 흐름이 있구나. 매뉴얼 분석 흐름에다가 이거 찾아달라고 해야지 해서 매뉴얼 찾아줘라는 명령을 이제 파워오토메이트에 주게 되고요. 그럼 파워오토메이트가 마찬가지로 이제 쉐어포인트에 들어있는 문서를 꺼내서 고객에게 주게 되는데 고객에게 링크만 띡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무슨 매뉴얼 문서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이 링크를 전달을 해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많이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NLP 엔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오토메이트하고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아키텍처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걸 쉐어포인트로 쓸 건지, SQL로 쓰실 건지, SAP로 쓰실 건지, 세일즈포스로 쓰실 건지 요 밑에 어떤 소스를 연결해서 쓰실 건지를 고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위에는 자체적으로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만 여기다가 붙여서 사용을 할 건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티라는 기능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 이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기능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타가 나서 이게 뭐 자동차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반떼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라고 했는데 챗봇에는 저희가 시나리오에는 다 아반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챗봇은 아반떼와 아반떼는 다른 문자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리오에 아반떼도 쓰고 아방떼도 쓰고 아반떼도 쓰고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충 이 자동차에는 뭐 우리 회사 자동차에는 소나타 아반떼 이제 소나타와 아반떼가 자동차라는 것도 챗봇에게 알려줘야겠죠. 이게 특정 브랜드다라는 거를 브랜드명이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동의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오면 이걸 이 아반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거와 관련된 답변을 줘 하는 연결해주는 동의어를 확장해주는 엔터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로 제공되는 엔터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뭐 제품에 대한 엔터티, 딕셔너리를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걸 쓰실 수가 있고 또 의료회사라거나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용어도 영어 약어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도 뭐 영어 약어 같은 걸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데 잘못 검색을 하면 이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뭐 아반떼가 자동차인지를 이제 한번 검색해서 알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티 기능을 통해서 생성형 AI나 시나리오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도 좀 줄여주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줄여서 논리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들도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도 연속적으로 같이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연되는 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건 저희 회사 예전에 해놨던 오실이라는 친구인데 이건 굉장히 구버전입니다. 이따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AI랑 연계해서 만든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실이라는 친구는 이제 저희 회사 관련된 내부 정보를 공유해주는 챗봇인데요. 이제 저희가
경비 신청 매뉴얼 문서가 있습니다. 경비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경비 신청서 매뉴얼 양식을 이제 쉐어포인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옥시리에게 경비에서 물어보면 경비 신청인지 경비 규정인지 물어보고 있죠. 이게 바로 그 닫힌 형태의 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할 때라도 정확하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런 닫힌 형태의 모델도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 바로 자연어로 입력해서 받아보는 답변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를 눌렀고 경비 신청을 선택을 하니까 이제 경비 신청 품위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을 입력해 달라고 뜨죠. 그래서 사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챗봇이 이메일도 전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코파일럿 스튜디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가 저희 쉐어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경비 정산 품위서라는 매뉴얼 양식을 찾아서 그걸 들고 와서 아웃룩의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보내줘 하면은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챗봇이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 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은 파워 오토메이트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내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서비스를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현재로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단계의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구축한 서비스가 이제 보정 환영이랑 그다음에 GS 리테일에서 구현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버추얼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챗봇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챗봇으로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를 참고 삼아 아시면 코파일럿 스튜디오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 사례지만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H사고요. 여기서는 365를 처음 도입을 하셨는데 너무 문의가 많으시는 거예요. M365를 도입을 하고 나니까 뭐 아웃룩이 안 돼요. 오피스 앱이 안 돼요. 사실 M365는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는 문의 내용을 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FAQ 챗봇을 제작을 하셨고요. 혼합형 모델, 닫힌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열린 형태의 챗봇까지 작성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뭐 그루비어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그루비어와 관련된 것 중에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그걸 챗봇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오게 되면 이걸 어느 정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훨씬 작업이 줄어드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사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있으셔서 똑같이 거의 365 문의가 대다수이거든요. 365 문의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또 요즘 한국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가 많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만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외국 법인에서도 글로벌리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앉아있는 상담원을 고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또 다국어 지원을 해주는 엔지니어를 고용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챗봇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언어를 연동을 하시게 될지도 생성형 AI를 고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언어의 장벽도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챕터하고 비슷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챗봇 토픽을 구성을 하신 건데 이 단계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 빠져나가는 대화를 최대한 막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사내 업무 처리, 반복적으로 이제 IT 담당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IT 담당자는 계속 이제 인원이 바뀌기도 하고 조직이 바뀌기도 하는데, 신입사원분들께서는 뭐 IT 오류가 발생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걸 어디에다가 문의해야 될지 채널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오래 다니신 분들도 모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또 반복적으로 받는 내용들은 원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챗봇이 찾아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걸 챗봇을 토픽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이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 두시게 되면은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잡아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워 앱스하고 연동을 하셔서 파워 앱스에서 입력 창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디 신청 양식을 챗봇이 전달해 주고 그 챗봇에 전달한 양식을 누르면 요 파워 앱스로 개발한 요런 양식이 떠서 바로 여기다 입력한 내용들이 이제 사내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요런 챗봇을 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트도 연계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파워 앱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계를 하시게 되면은 쪼끔 더 안정적으로 사내 시스템하고 바로바로 연동하실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정보들 사진이나 뭐 첨부 파일 같은 것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앱스를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유사하시죠? FAQ를 대응하는 챗봇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쉐어포인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들을 오토메이트가 찾아서 챗봇으로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 요렇게 플로우를 짜 보실 수도 있고 요 쉐어포인트를 이제 생성형 AI에 붙이시게 되면은 생성형 AI가 바로 문서를 찾아서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화점 관련된 챗봇이었는데요. 서비스 목적은 비슷합니다. 다 FAQ 대응하거나 이제 사내 업무 처리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만드시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17개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5개로 줄였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너무 중복되게 이렇게 많이 만드신 게 있어서 좀 줄여 드렸는데 이렇게 적은 시나리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적용하시게 되면 한 2-3 꼭지만으로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축약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비슷한 연계 업무가 있으면 확장성 있게 좀 확대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링크를 제공하는 형태로만 인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운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스마트 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전달하는 챗봇도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 안에 있는 매뉴얼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내용이고 요것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로도 더 쉽게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이거는 영어로 질문을 여기서도 이제 챗GPT 관련된 내용을 처음 POC로 도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제 GPT가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서 전달해 주는 지금 코파일럿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실험적으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당연히 인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바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구현이 됐던 내용들이 이제 바로 한 모듈로 들어오게 되어서 요런 복잡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으시고도 바로 붙여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좋아져서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거의 장표를 한 달마다 바꿔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든 제 다이아 GPT 서비스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린 다음에 저희 웨비나를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팀즈에 포함되어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개발된 다이아 GPT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오픈AI하고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사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바탕으로 원하는 지식을 자동으로 답변 주는 지식 이해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다이아 GPT라고 하는데 예전 이름이 똑실이었습니다. 이제 똑실이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대표님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에서 따온 거여서 아, 원래는 똑똑한 복실이라고 해서 똑실이라고 지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다이아 GPT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똑실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안타깝게 되었네요. 네, 자,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냐면 저희 챗봇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챗봇은 이렇게 팀즈에 바로 인베디드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팔럿 스튜디오는 당연히 챗봇에서도 이 팀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시 시작을 통해서 다이아 챗봇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챗봇 데모하고 가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열린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버튼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 형태로 문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다이아 GPT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열린 대화 모델이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 카테고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이제 제가 검색하기 위한 문서가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서를 검색을 할 건지 뭐 인사면 인사, 구매면 구매, 재무면 재무, 법무면 법무 이런 식으로 업무마다 좀 문서들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고르는 건데 요거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카테고리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파워앱스로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똑실이 그러니까 다이아 GPT의 어드민성 페이지는 이 파워앱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한 정보를 코파일럿 스튜디오하고 연결을 해서 파일을 관리하거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애저 AD 기반의 권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제가 아까 설정되어 있던 친구가 이제 GPT 4.0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4.0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제가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고 별을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가로 권한을 주고 싶은 인원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애저 AD, M365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설정이 되어 있을 애저 AD 정보를 끌고 와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누가 들어갔는지 조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외에 다른 분들도 이제 이 테스트 카테고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앱스, 파워 앱스 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을 했으면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원하는 문서를 업로드하면 바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그걸 소스로 확인해서 답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좀 간단하게 바로 학습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구조의 장점이거든요. 아, 이미 비슷한 게 올라가 있군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되게 되면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인덱스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카테고리에서 이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많은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뭐 POC라든지 아니면은 데모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이아GPT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쉐어포인트와 연동을 해서 문서 한 개 한 개 단위로 오픈AI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쉐어포인트 저장소와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문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바로 챗봇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인덱스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문서를 AI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변환을 해주게 되면 바로 챗봇이 이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코파일럿 스튜디오 자체적인 기능을 보여드렸을 때는 3메가 이하의 문서 파일 한 개 정도를 학습을 시켜서 챗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가 그렇게 챗봇에 문서 한 개를 붙여서 1대1로 이제 답변을 만드는 형태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저장소를 붙여버리게 되면 문서 한 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문서를 얼마든지 올려도 바로 연동이 가능하고 우리 회사 KMS가 있어. KMS랑 연동을 시키고 싶어 해도 KMS를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죠. 제가 아까 맨 밑에 뭘 붙일지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하나를 테스트하시는데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소요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연계될 수 있는 저장소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챗봇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서를 올렸는데요. 연말정산은 해도 해도 헷갈리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드민에서 내가 원하는 문서를 업로드를 하고 여기 카테고리에서 문서를 업로드했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월세 보자고 체크인한테 있는 목록이 무엇과나 있는지 알려주라고 그냥 열린 형태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제 다이아GPT가 아까 제가 저장했던 문서 내용을 거기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는 문서 중에 가장 적합한 문서가 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네,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답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의 특징인데요. 페이지 출처를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냥 페이지 문서 링크뿐만이 아니라 문서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페이지 넘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한두 장짜리 문서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4,000장짜리 문서를 올렸다고 하면 링크를 받는다고 해도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시는 게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 같은 내용도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변을 주게 되고요. 다음에 링크, 출처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와 페이지 넘버까지 주기 때문에 뭐 4,000페이지 넘는 출처를 가진 문서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출처 페이지를 주면 이제 실제로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러 찾아 들어가시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시겠죠. 요거는 이제 저희 다이아 GPT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영어로도 물어봐 볼게요. 영어는 약하기 때문에 번역을 한번 해서 오픈 AI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국어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는 한국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챗봇을 만약에 예전 챗봇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영문용 시나리오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또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픈 AI하고 연동을 해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제 질의자가 어떤 언어로 질문을 했는지를 인식을 하고 제가 아까 올렸던 이 체크리스트 친구는 한국어 문서이죠. 한국어 문서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저기 뭐지? 한국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를 한 다음에 영어로 다시 바꿔주고 있죠. 네. 렌터라고 하니까 그냥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되었네요. 그냥 월세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냥 렌터 임차인이라고 줬는데 어쨌든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줬고요. 이거를 이제 월세라는 표현으로 이제 영어로 잘 번역을 해서 준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영어로 하면 영어로도 답변을 주고 한글로 하면 한글로 답변을 주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계속 시나리오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를 어떤 언어로 할지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4개 언어로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시나리오를 4가지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식으로 오픈 AI와 연결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냥 질의한 언어로 답변을 생성해주는 이런 챗봇을 큰 노력 없이 바로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은 이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린 질의를 해도 열린 답변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거와 내가 어떤 데이터 소스를 결합시킬 것이냐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의 회사 업무에 좀 더 정합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웨비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 혹시 남겨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 켜고 질의 주셔도 되거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음, 네. 지금 뭐, 아직까지 따로 별도로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웨비나는 여기서 대화 채널이라고 하시면은,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화 채널 카카오톡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앞에 채널은 라인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가능하고, 일반 웹 채널도 가능하십니다. 아,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웹에 인베디드 되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예시적으로 넣어둔 모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챗봇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라이브 챗이라고 해서 이제 채팅 가능한 챗봇 모델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네, 예전 모델이어서 또 얘도 아직 똑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도 바로 붙이셔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질문 주신 대로 이 형태 그대로 카톡에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톡 연계 모델도 이미 구현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카톡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세요. 사용자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애저 AD 기반으로 이 챗봇을 누구에게 공유를 해 줬느냐를 바탕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환경에서만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돌아가셔서 "우리도 코파일럿 스튜디오 세팅해 봐야지." 했는데 기능이 구현이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브라우저 언어가 영어이고 미국 환경이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한데 한글 인식이 아까도 제가 데모 캡처한 거 보여드리면은 한글 인식이 쪼끔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시일 내에 한국 환경에도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챗봇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챗봇을 이제 누구에게 공유를 줄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시큐리티 쪽에서 쉐어링을 해서 이 챗봇을 나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다른 인원들과 사용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전사하고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를 이제 공유를 주고 초대를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권한 관리 방식이고 그다음에 우리 팀즈 이제 애저 AD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인증을 할 건지 웹 채널로 하는 경우에는 싱글 사인온을 연동을 할 건지 아닌지도 권한을 세팅할 때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이제 카톡에 그거는 이제 카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서비스여서 플러스 친구 형태로만 구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해서 가입을 해 주신 인원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하고 맞는 경우로 요건을 설정을 해서 권한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카톡은 보통 B2C 채널이어서 카톡 채널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권한 관리 기능을 일단은 사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는 파워토메이트 등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질문 사항 없으신 걸로 보이고요. 저희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 걸 대비해서 한 1 분만 더 기다려 보고 없으신 경우에는 웨비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질문사항 다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유 드린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경우 이제 의견 남겨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있을 세션들을 이제 디벨롭먼트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의견 주시고 또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설문조사에 편하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